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고요. 네, 코드 번호는 이제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4일 12시 9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전일에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약 5%, 6% 정도 반등을 해주고, 오늘 약간 도직 캔들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나 아니면 좀 우려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핵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칩셋 미디어나 뭐 아니면 SFA 반도체나 아니면은 텔레칩스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죠.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를 맞아 제발 공급을 늘려달라는 완성체 업체의 아우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의 구원 등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들 역량은 충분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후발주로서 핸디캡을 감수할 만큼 삼성이 얻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자꾸 이런 뉴스가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며칠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차량용 반도체 회사 주가 고공행진.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분야 세계 1등에서 3위인 인피니언, NXP, 릴렌사스 주가는 모두 올 들어 10% 넘게 올랐다. 완성차 업체 러브콜이 쇄도 중인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도 22%나 뛰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4%에 그친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은 한참 후발주자이다 보니 자동차칩 공급 부족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지금이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걸까? 디램이나 파운드리 시장과 달리 차 반도체 시장은 업계 1위 인피니언 점유율이 13%에 불과해 일견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당장 차 반도체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높은 기술 진입 장벽. 지난해 10월 일본 AKM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일본 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장 대체할 생산할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화 반도체는 공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파운드리에서 대체 생산하기 어렵다.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의 일부 자동차 칩을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기도 해도 자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는 이유다. 시장이 또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 네, 더군다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램과 달리 자동차 칩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고 분야별로 업계 상위권이 다 제각각인 이유다. 삼성이 어느 한 분야를 비집고 들어간다 해도 실적이 작다. 가령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 불리는 MCU 시장은 이미 NXP와 르네사스가 각각 30%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자동차 칩 시장에서 MCU 비중은 30%를 가장 크지만 삼성이 막대한 투자로 뛰어들 만큼 시장성이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설령 MCU를 만든다 해도 기존 완성차 업체들 후발주자인 삼성 반도체를 채택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것도 실익이 크지 않다. 이미 다른 반도체 주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수익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더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난 성격도 짙어 삼성으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동차 칩 공장을 증설할 유인도 없다. 천문학적인 리콜 부담도 이제 한몫한다고 하는데 리콜이 시작되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는 점도 리스크다. 대형차 사고라도 터지면 리콜 비용은 물론 평판 타격으로 수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이 인수합병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이거에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대대적인 M&A를 공식화했는데 다만 세계 각국의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퀄컴이 NXP를 인수했을 때 중국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만약에라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쪽이 수급이 불균형이 되고 심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건 저는 솔직히 상상하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제가 제 좀 작은 안 좋은 머리로 추측을 하게 되면은 삼성도 지금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삼성한테 좀 해달라라고 하지만 삼성도 너희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안 할 거야 나는 약간 이런 느낌 뉘앙스란 말이에요. 뉴스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건 또 제 뇌피셜입니다. 예, 제 뇌피셜이에요. 절대 공식화된 게 아닙니다. 제 뇌피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심화가 계속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어떤 식으로 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시장이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한테 제발 들어와 제발 들어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삼성전자가 카드를 꺼내는 거죠. NXP라든지 인피니언이라든지 그거 우리 하나한테 줘. 우리한테 M&A 하게 해줘.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뭐 삼성전자 M&A 하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퇴짜 놓지, 중국에서도 퇴짜 놓지, 유럽에서도 퇴짜 놓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심화가 되기를 이게 반도체 쪽이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 쪽이 심화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뭐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G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의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못 구해서 안달날 정도로 기다렸다가 M&A 하게 해줘. 그거 할 만하면 우리가 할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큰 걸 하나 얻고 이제 뭐 내주는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 뇌피셜입니다. 예. 아마 삼성전자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지 않을까. 예, 심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밀당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서도.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또 그 M&A가 공식화된다라고 하면은 칩셋 미디어가 이 주가가 여기서 놀고 있을까요? 예, 공식화되고 뭔가 그게 일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좀 다른 기업들 우리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데랑 또 다르죠. 상당히 비밀리에 일을 진행을 많이 하죠. 나중에 이게 진짜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리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별거 볼 게 없죠. 예, 여러분들 여기 이런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라는 관점이죠. 예, 반등 주죠. 직전 고가까지 치고 나갔어요.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또 지지받는다 이제 그러면은 뭐 역회된 숄더가 되든 아니면은 쌍 바닥이 되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만약에 내가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칩셋 미디어는 그냥 내려올 때 사고 위에 올라갈 때 파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고요. 내가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들고 가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까지 M&A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떡밥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예,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국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